그래서 138페이지 피시면 첫 번째로 투자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자산이요? 투자자산은 뭐 하는 자산일까요? 말 그대로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그래서 투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투자자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자산의 종류에서 2번하고 4번 잘 봐두세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투자부동산. 저희 시험은 요 두 개가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 13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투자자산의 종류 있으시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매도 가능 증권. 근데 우리 요거 유가증권 외웠죠? 거기 안에 매도 가능 증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매도의 뜻이 뭐예요? 팔겠다는 뜻이에요. 뭐 하겠다? 팔겠다. 가능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 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부동산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 토지하고 뭐 있죠? 건물 있죠. 뭐하고 뭐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이걸 영업용으로 갖고 있으면 그땐 토지하고 건물이라 그래요. 무슨 용이요? 영업용. 근데 이게 투자용이나 비영업용이라고 나오면 요때는 투자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적으세요.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영업용일 때는 이제 토지하고 건물인데 영업용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위에다가 우리 회사 건물을 지어서 영업하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나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이거를 임대를 놓는 거죠. 그러면 무슨 용이 되는 거예요? 투자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도 결론은 우리 회사에서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은 무슨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투자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부동산이요? 투자부동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로. 근데 시험 문제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얘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가끔씩 나와요. 한 3년이나 한 5년에 한 번. 그래서 투자부동산이 시험 때 나오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139페이지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주세요. 뭐 하나 쓰시냐면은요. 어저께도 썼었고 앞으로도 또 쓸 건데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해요? 원가 처리해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살 때는 900번대 뭐요? 수수료 비용 처리예요. 그 다음에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에 추가적으로 돈 나가는 거 있다 그랬죠? 그거는 뭘로 처리하는 거라고요? 원가 처리,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옷을 샀는데 10,000원짜리 옷 샀는데 택배비가 3,000원이야. 그러면 그 옷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00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된다고요? 13,000원. 그래서 요거 잘 나오니까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솔직히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142페이지 보시면은요. 유형자산. 무슨 자산이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있죠. 그래서 유형의 뜻이 뭐죠? 형태가 있다. 무형의 뜻은요? 형태가 없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유형자산은 일단 둘 다 1년 넘어야 돼요.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유형은 뭐가 있는 거라고요?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무형은요? 형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 다 영업에 사용하셔야 돼요. 어디에 써야 돼요? 영업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딱 하나예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익. 그래서 효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익은 효과 플러스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일정한 효과가 나오거나 무슨 창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익 창출.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이나 무형하고는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효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기계장치 있죠? 뭐 있어요? 기계장치.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기계장치 가지고 뭐 만들죠? 물건 만들죠. 맞죠?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뭐예요? 팔죠. 그러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자동차를 우리 회계에서는 차량 운반구라 그래요. 그럼 회사에서 자동차 왜 필요해요? 이 자동차 가지고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처 가서 업무를 본다거나 하려면은 자동차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첫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필요 없는 회사들도 있는데 회사가 좀 외진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은행이 멀리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 업무를 보거나 외부 업무를 볼 때 못 끌고 가야 돼요. 차 끌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뽑을 때 아예 운전면허, 운전 가능자만 뽑는 곳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자차 있으면은 뭐 지원을 해주겠다. 유류비 지원해주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차에 유류비 지원하는 데들은 조금 외진데 있을 확률이 어때요? 높긴 합니다. 근데 뭐 외줘도 월급만 많이 준다 그러면 가야죠. 저도 운전을 좀 이상하게 배운 케이스라 회사 차로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건지 아니면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 가본 데를 차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운전 연습한 지 일주일 된 놈한테.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갔어요. 갔는데 못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운 좋게 간 거긴 하죠. 생각나는 대로 해서 갔는데 갔더라고요. 지금 하라 그러면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취미였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어차피 내 차 아니잖아요. 예. 박어도 내 보험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으로 끌고 다녔었는데 하여튼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맨 땅에 헤딩이 잘 되면 플러스 알파 되는 게 크긴 한데 잘못되면 마이너스 되는 것도 어마무시해요. 잘못됐을 때 나는 안 되나 막부터 해갖고. 그래서 유형하고 무형의 차이점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교재 보면서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그 다음에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그래서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또한 판매의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매 목적은 무조건 재고 자산이거든요. 무슨 자산이요? 재고 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효익. 그래서 자산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뭐 해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그 다음에 2번, 자산의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뢰라는 게 뭐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래.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신뢰성이 뭐 하니까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못 믿겠는 금액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요즘 저희 동네는 마트 신규로 창업하셔갖고 마트가 지금 조만간 또 하나가 또 이제 새로 열 예정이라 우리야 땡큐죠. 소비자는 경쟁 붙으면. 얼마 전에도 저녁 때 가갖고 와이프가 커피 좀 사오라 그래서 저녁 때 갔다가 거기 주인 아저씨가 딸기 2팩에 5,000원 줄 테니까 갖고 가라고 갖고 왔죠. 원래 한 팩에 4,000원인가 5,000원 받는데 저녁 때 가면, 그래서 원래 마트는 언제 가야 돼요? 문 닫기 전에 가야 돼요. 문 닫을 때죠. 그러면 특히 신선식품 같은 거 세일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막 1+1 하고. 대형마트도 똑같잖아요. 대형마트도 저녁 때 가면 신선식품 같은 거 갑자기 막 20% 30% 세일 하잖아요. 그래서 초밥 제일 싸게 먹는 방법이 그거예요. 문 닫을 때쯤 가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초밥 쪽에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막 30% 50% 세일하고 있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가보.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거기 1번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있으시죠? 거기에다 요거 한번 더 쓸게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제가 이거 많이 쓴다 그랬죠? 메이시의 부대 비용. 왜 많이 쓴다고요? 그냥 많이 나와요. 시험 때.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우리가 거기 보시는 것처럼 구입대금 이외에 수수료, 소개료, 등기료, 취득세, 인수비, 하역비, 시운전비 등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대 비용이 뭐 된다고요? 포함됩니다.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가 제작, 그 다음에 자가 건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 그래요. 거기 밑에 있어요, 박스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그래서 자가 제작, 자가 건설은 말 그대로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만들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고 있는 중인 거, 그 다음에 완성된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명 미완성, 아직 완성 안 된 걸 뭐라 그래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교환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교환. 교환이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교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요. 동자가 무슨 동자죠? 같을 동자예요. 무슨 동자예요? 같을 동자. 그래서 건물하고 건물하고 바꾸는 걸 동종이라 그래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건물하고 땅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이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종은 같은 거, 이종은요 다른 거. 그래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다음에 그래서 동종은 같을 동자예요.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꿀 때에는 무슨 가로 본다고요? 장부가. 그래서 장부에 50만 원이라고 써 있으면 50만 원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것들끼리 바꿀 때 비슷한 금액들끼리 뭐 하죠?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하고 99만 원 이 정도는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100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 똑같은 땅인데 100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가 있어. 이 두 개를 교환하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진짜로 교환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뇌물 아니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에 너무 차이가 커. 그러면 교환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은 그 차액을 돈으로 주겠죠. 맞죠? 100만 원짜리고 10만 원짜리야. 그러면 교환하면서 90만 원을 돈으로 준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완전 차이 나는 것들끼리는 교환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공정가액이에요. 이 공정가액을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해요. 시가를 시중가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가가 무슨 가격이라고요? 시중 가격. 예. 그래서 뭐 내가 예전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200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예. 그래서 시중 가격이라는 게 현재 거래되는 금액 있죠? 그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143페이지 3번에 유형자산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143페이지 유형자산의 취득 시 부대 비용 끝쪽에 보시면은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뭐한다? 포함한다라고 써있죠.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은요, 자본적 지출하고 무슨적 지출이요? 수익적 지출.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적 지출. 무슨적 지출이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는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설명은 드릴 거예요. 자산 처리. 일단 적으세요. 적으실 분들. 꼭 안 적으셔도 돼요. 갈 때쯤에 그 유인물 드릴 거니까.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명할 거냐면은요, 이 자본적 지출은 돈 버는 거예요. 뭐 버는 거라고요? 돈 버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증축. 증축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쉬운 증축 방법 중에 하나가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을 사요. 3층짜리 건물을 부셔서 5층짜리로 지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증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3층짜리를 몇 층으로 올려버려요? 5층으로. 그러면 결론은 3층보다 올라갔잖아요. 그걸 증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3층짜리가 비싸요? 5층짜리가 비싸요? 네, 5층짜리가 비쌉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건물이라고 쳤을 때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이걸 임대 줘서 돈 벌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돈 있는 연예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 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산 다음에 부신 다음에 새 걸로 해서 높게 지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내용연수의 뜻이 사용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요? 사용기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사요. 만약에 얼마짜리요? 1,000만 원짜리 에어컨. 그러면 살 때 대부분 오래 쓸 생각해요? 1년만 쓸 생각해요? 오래 쓸 생각을 하죠. 예. 그 오래 쓰는 기간을 무슨 연수라 그래요? 내용 연수라 그래요. 그래서 내용 연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된 거죠? 늘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돈 버는 거예요. 맞죠?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새 거랑 옛날 거랑 큰 차이가 없는 물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돈을 버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돈이 덜 나가니까. 그래서 내용 연수가 늘어나면은 사용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늘어나요. 그러면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뭐 버는 거다? 돈 버는 거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우리 엘리베이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생활에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와 있잖아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원 오기 싫을걸요? 몇 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9층까지. 예전에 저희가 13층에 있었거든요, 여기. 근데 한번 요 옆에가 불났나, 뭐가 났나, 그래갖고 전기가 통으로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안 다녔겠죠. 아침에 올라가는데 사람들 욕하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13층까지. 올라갔다가 얼마 안 있다 또 가셨어요. 왜냐면 불 다 꺼졌는 데서 어떻게 해요? 촛불 켜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네, 없으면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래도 저도 예전에 지금은 2층 살고 있는데 예전에 3층 살았을 때였구나.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빌라 3층 살 때 어렸을 때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은 맨날 사다리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걸리든 아빠가 걸리든 내가 걸리든 동생이 걸리든 가는 거예요, 한 명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이제 돈 내고 1,000원, 500원씩. 걸리는 게 제일 싫었어요. 돈 내는 게 낫지. 왜냐면 내려갔다 뭐 해야 돼요? 올라와야 돼. 그리고 돈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에 사시면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권장하진 않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살아봤지만.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보일러나 아니면 에어컨. 우리 보일러나 에어컨 설치된 집이 비싸요? 설치 안 된 집이 비싸요? 설치된 게 비싸죠. 그래서 일명 풀옵션. 풀옵션이 비싸잖아요. 노옵션보다는. 집을 알아볼 때에도. 근데 앞으로 집들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는 집들도 늘어나고 있죠, 계속. 그래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고, TV도 설치되어 있고, 근데 어차피 집값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옷만 들고 이사 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든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옷만 싸매갖고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요거는 뭐냐면 썼다 지을 건데, 만약에 내가 땅을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어요? 땅. 근데 이 땅이 농지예요. 뭐예요? 농지. 요번 LH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농지인데 이게 나중에 주택지나 상업지로 바뀌어. 그러면 농지에서 주택지나 상업지로 바뀌면 최소 몇십 배 이상은 벌 수 있어요. 그래도 요번에 LH 사태가 문제가 됐었던 게 이거예요. 아직 개발 발표되기 전에 내부 정보 가지고 뭐를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LH나 국가에서 이 땅을 살려면은 나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산 가격보다는 무조건 몇 배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문제가 됐었던 게 요 용도 변경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상업지예요. 상업지는 뭐 술집, 이런 상가, 이런 곳이 있는 게 상업지고, 주택지는 뭐만 지을 수 있어요? 집만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과거에 요 엘리베이터 관련돼서 실제 벌어졌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두바이 아시죠? 두바이에서 한 80층 정도 되는 빌딩을 짓고 있었어요. 이쁘게.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부분이 일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설계도를 봤더니 빠진 거예요. 뭐가요? 엘리베이터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만약에 그대로 완성되면은 80층은 안 팔립니다. 왜요? 걸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근하다 뭐 해야 돼요? 퇴근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이제 설계도를 바꿔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라는 이런 경우들도 실제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돈 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지출을 무슨 적 지출이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원상 회복. 그 다음에 능률 유지.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적으세요. 그래서 설명드리면은요. 대부분 요 네 가지는 돈이 덜 드는 거예요. 고치긴 고치는데.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원상회복. 요거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 컴퓨터 있죠. 컴퓨터 집에서 쓰다가 고장나면 컴퓨터 아저씨 부를 때 있잖아요. 그래 컴퓨터 아저씨가 오셔서 제일 많이 해주는 게 뭐예요? 포맷이에요. 포맷하면은 옛날로 뭐 하는 거죠? 예,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은 그게 가격이 가장 싸요. 그래서 아저씨가 와서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아우, 이거 부품 바꾸면 오래 쓰실 수 있다고. 그럼 물어봅니다. 부품 바꾸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때요? 비싸요. 그럼 뭐라 그래요? 포맷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돈 많이 드는 게 무슨 적 지출이라고요? 자본적 지출. 고치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원상 회복만 시켜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능률 유지.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기계를 돌려요. 그래서 기계 장치가 도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돌리면 요게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수시로 기름칠이나 이런 것들 해주잖아요. 실제. 왜요? 유지하려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5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 합니다. 근데 페인트 칠 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페인트 칠 한다 그래서 왜 가격이 안 오르냐면 겉에만 번지르르한 거잖아요. 속은 어때요? 그냥 옛날 거죠. 네. 아무리 요즘에 리모델링해서 한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리모델링 하면은 겉에는 좋아 보이는데 어차피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은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대표적으로 뭐 수도관 같은 거 이런 건 못 바꾸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오래된 아파트 가서 안에를 뭐해요?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가 정답인 건지는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살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인 거죠. 뭐 돈 많다 그래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돈 없다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친척에도 보면 집이 되게 잘 사신다는데 어쨌든 거긴 지금 콩가루가 돼버려서 친척 애 남편도 콩가루고 거기 부모님도 콩가루고. 하여튼 참 돈 많다 그래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유리창 교체는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놀다가 유리창을 하나 깼어요. 깨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교체하죠.
유리창 교체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지는 않아요. 돈만 들어가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무슨적 지출이 되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고침으로 해서 가격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어. 그러면 그건 무슨적 지출이야? 자본적 지출. 근데 자본적 지출은 돈이 많이 듭니다. 맞죠? 수익적 지출은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뭐에 비해서요? 자본적 지출에 비해서.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무슨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데 둘 중에 하나로 합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수리비는 없어요. 무슨 비는 없다고요? 수리비. 수리비 대신 무슨 비가 있어요? 수선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봐도 되고 잠깐 쉬었다가 3시에 저기 볼게요. 148페이지.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저희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하겠습니다.